이럴 줄 알았습니다. 요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고 리뷰하는 공연한 공연 예술. 오늘의 작품은 뮤지컬 개와 고양이의 시간입니다. 저는 2020년 7월 18일 토요일 저녁 공연을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1관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럼 공공연 20회차 시작합니다. 프리스비를 잃어버려 집에 돌아갈 수 없는 무섭게 생겼지만 순수한 검은 개 랩터, 그리고 인간이 벌인 일로 친구들을 잃게 된 도도큐티 장인 검은 고양이 플루토. 친구가 된 이 둘은 함께 힘을 합쳐 랩터의 프리스비를 찾고 플루토의 친구들을 해친 범인도 추적하기로 합니다. 과연 이 댕댕이와 냥냥이에게는 어떤 시간이 펼쳐질까요? 창작 뮤지컬 개와 고양이의 시간은 매우 신선하고 완성도도 높은 초연작품입니다. 우선 이러한 완성도는 초연작품을 고민 없이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배우들에게서 나옵니다. 저는 유리아 강지혜 배우 조합으로 보고 왔는데요. 배우들이 개와 고양이의 특색을 잘 녹여내어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캐릭터를 선보입니다. 이러한 연기는 위로와 공감이라는 따뜻한 감성과 작품 곳곳에 적절하게 배치된 유머들을 만나 관객들이 개와 고양이의 시간에 푹 빠지게 만들죠. 다음은 제 개인적으로는 호였던 연출. 신선한 연출들이 개와 고양이의 시간을 더욱 특별한 작품으로 만들어줍니다. 먼저 액션캠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미니어처 건물 등 배경 소품 또는 상대 역을 배우가 직접 액션캠으로 비추는데요. 이러한 연출은 관객으로 하여금 개나 고양이의 시선으로 극을 바라보게 하고 개나 고양이의 동선으로 따라가게 만듭니다. 액션캠 영상을 통한 관객들의 시점 변화 체험은 간접적이지만 효과적으로 제4의 벽을 허뭅니다. 배우들이 관객에게 말을 걸거나 무대 아래 관객석에 내려오는 등 일방적으로 제4의 벽을 허물어 극의 흐름을 깨는 기존 다른 작품들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캐릭터의 시점을 공유한다는 느낌이기에 작품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물론 이러한 무대 구성과 연출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요. OHP 필름을 이용한 연출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발표할 때 썼던 OHP 프로젝터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커엽고 아날로그적인 연출이 작품의 감성을 풍부하게 표현해줍니다. 제작진들이 얼마나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고 배우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생각하니 더 감동스럽고 소중한 연출이더군요. 마지막으로 녹음된 음성 대사를 통한 연출도 있는데 이건 강력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하고픈 마음을 꾹 참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극장에서 확인해보세요. 극장에 가시거든 공연이 끝났다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앉아 계셔야 개와 고양이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실 수 있답니다. 1막 끝! 인터미션에서는 개와 고양이의 시간에 중요한 TMI, 검은 개와 검은 고양이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검은 개는 이집트의 지하의 신 아누비스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모두 의미하는 아누비스는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는 저승사자 같은 신인데요. 이집트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나일강의 검은 흙은 생명을 의미하고 미라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검은 원료인 타르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인간보다 앞서가며 길을 인도해 주었던 댕댕이 얼굴에 검은색을 칠한 아누비스가 탄생한 거겠죠. 저승과 관련된 검은 개는 아누비스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의 머리 셋 달린 케르베로스와 웨일스 신화의 쿤 안눈, 북유럽 신화의 가룸도 있죠. 이 때문에 검은 개는 죽음의 징조로 여겨졌고 더 나아가 악마, 지옥견으로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옛 수상 윈스턴 처칠이 자신의 우울증을 두고 블랙독이라고 표현하면서 우울증을 상징하는 동물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검은 개를 키우거나 입양하길 꺼려하는 블랙독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검은색이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색이어서 검은 고양이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세 유럽에서는 마녀 사냥과 함께 흑사병의 원인이 검은 고양이라는 가짜 뉴스가 돌면서 검은
검은 고양이 화형식이 있었을 정도로 그 이미지가 매우 안 좋았죠. 이때부터 검은 고양이가 마녀의 동반자가 되었고 또 영미권과 이슬람권 등에선 검은 고양이를 만나면 재수가 없다는 미신을 아직까지도 믿는다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의 시간의 모티프일 것만 같은 에드거 앨런 포의 1843년 소설 검은 고양이가 괜히 불안함과 공포감을 담고 있었던 게 아니었네요. 아, 그리고 토막 상식. 껌이라면 역시 다 알고 계시죠? 인터미션 끝! 개와 고양이의 시간은 분명 괜찮은 극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극이 되려면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봐야 할지 이 막에서 살펴보죠. 첫 번째로 고민해봐야 할 것은 넘버. 리뷰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던 중 개와 고양이의 시간과 팬레터의 작곡가가 같아서 두 작품의 넘버가 매우 유사하다는 리뷰를 적잖이 볼 수 있었습니다. 뮤지컬 팬레터를 감명 깊게 보신 관객분들은 개와 고양이의 시간에 대해 작게는 자기 복제, 크게는 자기 표절이라며 실망감을 표하시더라고요. 분명 개와 고양이의 시간의 넘버들은 뇌리에 박혀 극이 끝나고도 흥얼거릴 만한 중독성 강한 넘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극 분위기나 콘셉트를 잘 살리고 있어 전반적으로 호감으로 느껴졌어요. 또 넘버가 그저 의무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넘버가 극의 서사의 핵심 요소로서 존재하고 있어 정말 잘 만들어진 뮤지컬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의 시간 재현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넘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대로 살리되 확실한 킬링 넘버가 자리 잡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무대 디자인이 아쉬웠습니다. 연출 장비에 소품에 세션에 무대 위가 엄청나게 산만해서 그런지 심플한 스타일로 무대를 꾸며는 놨는데 되게 정신없고 뭔가 공사가 덜 끝난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배우들의 동선이 복잡하게 느껴지고요. 다음에는 극의 장점은 더 살리면서도 무대가 정리정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와 고양이의 시간 재현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바로 동물학대에 대한 표현입니다. 동물학대에 관련해 꽤 수위가 높은 대사와 연출, 연기 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관객분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공연 도중 뛰쳐나가는 관객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작사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관객의 입장에서 이 장면은 어떨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사소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입장 전 공지 등 배려를 해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제가 개와 고양이의 시간을 보았을 때는 이미 프리뷰 기간의 피드백으로 논란이 됐던 해당 장면이 수정된 뒤였습니다. 그게 클라이맥스 즈음 부분에서 유난히 이해가 덜 가고 뭔가 아쉬운 그 장면이 수정됐을 거라고 짐작이 되기는 하는데요. 앞 장면들에서부터 치밀하게 빌드업을 해 관객들을 서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준비시킨 후 해당 장면을 설득력 있는 표현 방법으로 전달했다면 강한 수위의 동물학대 장면이 나와도 관객들이 작품 과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포스터부터 극 중반까지 행복하고 커여운 극이다가 극중 인물들의 상황이나 감정이 널뛰어버려서 알게 모르게 불편함을 느꼈을 거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위로와 공감이라는 주제를 잘 전달하고 있는 뮤지컬 개와 고양이의 시간. 초연의 거친 부분을 조금만 매끄럽게 보완한다면 오래 사랑받는 작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막 끝! 뮤지컬 개와 고양이의 시간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참치를 좋아하는 분, 라떼는 OH 필름을 이용해서 발표를 했던 분, 참신한 연출의 극을 보고픈 분께 강추합니다. 다만 강아지나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분, 시멘트가 안 마른 건 못 참는 미장 기술자분, 특히 동물학대 전과자분들은 절대 보지 마세요. 당신들은 여기 올 자격이 없거든. 뮤지컬 개와 고양이의 시간은 2020년 9월 20일까지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1관에서 공연합니다. 그럼 남은 하루 뮤지컬 같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벨바.